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빛나찬의 당찬 정혁규 CF입니다. 저번 시간에 주 52시간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배웠죠. 이론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은 실무. 이 실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정복 노무사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노무사님,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 실무상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 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관리 방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복잡한 거. 네, 그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자면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네, 말이 법정. 무엇이었는지, 네. 소정 근로시간이 네. 무엇이었는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산정 기준시간, 기준시간. 예. 그리고 실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네. 그리고 임금 지급시간. 네, 네. 요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네. 그래야 어떤 근로시간 관리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을 들으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인데요. 실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시간을 네.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섞어 놓고 보시게 되면은 네. 짬뽕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는 실근로 시간에 가는 네, 문제인데 맞아요. 네. 이것이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 여부는 실근로 시간의 관리 문제인데 근로시간의 이 실근로 시간 이 네. 부분과 임금 지급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회사에 구축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몇 시간인지 그것이 반드시 구분되어서 좀 합계가 되고 관리가 네.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임금 지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이든 휴가를 사용했든 그런 시간들은 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시간으로 따로 관리가 돼. 두 줄이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실근로 시간,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토일 그래서 일을 했으면 월요일 날 몇 시간 일했고 화요일 날 몇 시간 일했고 쭉 윗줄에는 네. 실제 근로 시간이 나온다면 네. 밑에는 임금 지급 시간이 나겠죠. 네. 그런 임금 지급 시간은 밑에 월요일 날 8시간 있으면 8시간 네.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 네. 화요일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요일 날 연차를 썼다? 네. 그럼 연차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 실근로 시간에서 시간으로 제로겠죠. 네, 빵. 그러나 임금 지급 시간은 시간은 8.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돼야 네. 그렇게 관리가 돼야 위에 딱 보면 합계가 이번 주에 이 사람이 몇 시간 일했구나 아는 거고 밑에는 임금은 몇 시간분을 지급해야 네. 되는구나 이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임금 지급 시간과 실근로 실근로 시간 시간. 반드시 구분하실 거 네. 그렇게 구분. 관리하신다. 첫 번째 구분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렇게 관리하실 때 같이 연결돼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실근로 시간에 대한 누계 시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또 하루하루 그게 관리를 해라. 결국에는 그렇게 실근로 시간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에 누계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하죠. 더하기 네. 우리 쉽게 엑셀로만 해도 하루 월요일 날 8시간, 화요일 날 8시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에 합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52시간의 문제가 뭐다? 바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주 12시간 연장 근로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네. 그때그때 일일 단위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다음에 뭘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미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보고 넘어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근무를 조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램들 만드는 회사들은 그게 다 개인의 근무 시간들이 다 본인의 그 뭐 PC에 다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고 그 또 시간들마다 그 누계된 시간들 이런 것들도 해당 팀장한테도 같이 나오게 연계가 돼요. 돼서 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자기 팀원들의 누가 뭐 근로 시간이 현재 어떻게 되겠다. 그게 또 거의 이제 다 차오르게 되면은
알람이 뜹니다. 띵동. 네, 누구의 근로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될라 그럽니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본인한테도 본인의 네. 근로 시간이 지금 네. 이만큼 돼가니까 조절을 하십시오라든가 이런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드는. 본인은 조절 안 해도 되잖아요. 본인 하셔야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부분이 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도 임의로 본인이 그냥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로시간이 사용자 근로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하는 시간인데 본인이 임의로 근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다음 말씀드릴 게 누수되는 시간들을 관리하셔라라는 얘기인데 지각이나 외출, 뭐 조퇴 그리고 중요한 거 근무 시간 중에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든가 담배 피우러 가시는 분들, 네, 그러면서 갔다가 또 한 30분씩은 뭐 이제 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잡담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들어오시고 해요. 네. 뭐 그런 시간들을 회사에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회사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근무한 걸로 보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낮 시간에 네. 집중이 안 된다고 자기는 자꾸 그렇게 딴짓을 해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저녁 시간 때 자기는 일이 많아서 더 근무를 해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더 근무를 해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앞에 있던 시간들은 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그 뒤에 또 근무를 해서 2시간도 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고 연장 결국엔 시간.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음. 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연장 올라가 주 12시간 초과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입니다. 사업자는 형사처벌. 형사처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이것도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깐씩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이걸 실근로 시간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게 실근로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근로 시간도 근로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근로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물건을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요 90개만 납품해놓고 100개 값을 달라고 그래요. 그거 주나요? 100개 값? 안 주죠. 안 주죠. 왜 줘? 안 주죠. 이상한 거죠, 그거는. 네. 아예 뭐 100개나 90개나 비슷하니까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로로 하기로 했으면은 8시간의 근로라는 걸 제공해야 되고, 근로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사용자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이 근로를 다 안 하고 빼먹었어요. 누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임금은 다 달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그걸 넘어서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는 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누수된 근로시간들을 자율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본인 보고 관리를 해라. 네,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뭐 잠깐 근무 시간 중에 뭐 커피라든가 뭐 어떤 사적 용무라든가 이런 거로 자리를 비웠으면은 그 시간은 본인이 체크를 알아서 해라. 다만 그 시간을 비웠다고 해서 그거 일 안 했으니까 그걸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아니다. 아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네. 요 누수된 시간 관리 그거를 주 뭐 이렇게 52시간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라. 네, 별개로. 그러니까 네. 그 시간까지 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뺄 수 있는 게 맞아요. 네. 임금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의 그 정서상 맞지 않고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무관리직의 어떤 직원들이 정말 앉아가지고서 정말 그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계속 일을 한다? 솔직히 힘들고 네. 업무의 효율성도 오히려 다 안 나올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그렇게 잠깐 쉬는 그런 시간들은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본인들이 실근로 시간에도 관리를 해라. 빼라.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 피해는 결국에는 근로자들한테도 같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좀 관리를 하도록. 임금까지 깎겠다 이러면은 누가 나 임금 이 시간 빠졌으니까 임금 빼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안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인이 임의적으로 근로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근로시간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예. 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런 거. 우리 주 12시간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50시간 문제는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예, 연장 근로. 주 네. 12시간 넘지 말아라. 네. 그거에 네.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초과 근로를 할 때는 네. 사전 승인을 받도록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아,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근무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네. 혹시라도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 돌발적인 상황이 돼서 네. 그렇게 사전 신청 승인이 안 못했다면 된다. 사후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이만큼의 시간을 더 했다라는 그 사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서로 간에 근로 시간이 조정이 다툼이 가능하다. 없이 네. 관리가 가능하겠죠. 본인이 임의로 남아서 뭐 늦게까지 일을 했다. 사업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범죄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또 본인도 나중에는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언제 시킨 적도 없는데 네. 본인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자발적인 본인의 임의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근로는 근로시간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임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분명하게 내가 이 시간만큼 인정을 받은 근로시간이다 해야 그에 대한 초과 가산 수당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전 신청 승인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부분 말고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되죠. 오해를 풀자. 네, 오해를 네. 풀자.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연장입니다. 이 주 50시간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초과하면은 사업주 형사처벌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사업주가 진짜 형사처벌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로시간은 그러면은 출퇴근 그 기록 출퇴근 기록. 네. 뭐 지문 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고요. 뭐 출입 바코드 빵 찍어가지고. 좀 뭐 네. 카드를 네. 대고 그 시간이 기록돼 버리면 그것이 근로시간으로 다 인정돼 가지고 결국에 그게 어떤 주 10시간 연장 근로 초과에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들 다들 문의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예. 본인이 회사에 들어온 기록과 나간 기록일 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은 아침에 9시부터 업무의 시작인데 네. 그런데 본인이 7시에 왔다. 그렇죠. 네. 본인이 임의로 그냥 네. 또는 차 막히고 뭐 이런 교통 이런 거 피해서 일찍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오다 보면 뭐 8시 40분에 올 수도 있고 8시 30분에 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시간부터가 근로 시간인 거냐? 사업주가 회사에서 자 내일은 저 8시까지 출근을 하세요. 네. 라고 했다라면 그거는 인정이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임의로 본인이 출근을 일찍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근로시간을 인정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죠. 퇴근 시간도 6시에 근무가 끝났으면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약속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정들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다가 늦게 퇴근 9시에 전을 들어간다. 찍고 나갈 수가 네. 있죠. 뭐 9시까지 아니더라도 뭐 네. 7시쯤 나간다. 그때 찍고 네. 나갔다. 그럼 1시간 연장 근로 한 네.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출퇴근 기록 그것이 바로 주 연장 근로 주 12시간 초과의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다. 아니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출퇴근 기록만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뭐 누군가 얘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네. 그 근로시간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아니, 했죠. 임금 산정만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네. 맞지만 네. 이 근로시간에는 시간은 아니다. 실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중간에 주중에 어떤 휴일이 있을 때 유급 휴일이 있을 때도 네. 마찬가지겠죠. 그날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네.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다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드렸던 토요일이 휴일인데 어떤 네. 사람이 월, 화, 수, 목 각각 8시간씩 일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일 날 연차휴가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휴일인 토요일 날 나와서 8시간 네. 일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토요일 날 8시간은 연장 근로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 그랬죠. 네.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장 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네. 주 40시간을 네. 초과해야 초과했을 연장 때. 근로인데 네. 월, 화, 수, 목 8시간씩 네. 4, 8, 32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8시간. 8시간. 그럼 그러니까 40시간. 저는 주 40시간밖에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근로는 연장이 휴일, 아니다. 휴일 근로에 해당하죠. 그러나 연장 근로는 하나도 아니다. 없다. 예. 다만 토요일 날 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니까 임금을 지급할 때는 8시간 근무지만 50% 가상의 몇 시간분? 12시간분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와 이것이 연장 근로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다르다.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 회사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어떻게 근로시간을 관리를 해야 될지 임금 지급 시간과 실근로 시간을 분리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저번 차에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 쫙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174시간, 209시간 조금씩은 네. 알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실무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알기는 힘들 거예요. 잘 보시고 또 내가 이거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우리 사장님이 형사처벌 안 되게 하는 방법 그것도 회사가 존속을 해야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잘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셔가지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영교 씨의 부표 굿배지어스의 한정복 노무사가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사항, 노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굿! 위!